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TAT급 72회 기출문제 부가세 4번부터 이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세 4번, 부가가치세 4번 문제는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공통 매입 내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공통 매입 내역이다. 그러면 이 공통 매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분계산이나 정산이나 재계산이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공통 매입한 내역들이 건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이에요. 즉, 어, 감가상각 자산들이죠. 토지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은 건물이 공통 매입했다 그러면은 요 1,000만 원, 그다음에 기계장치 500만 원 이러한 그 감가상각 자산들은 보통 안분계산이나 재계산 문제보다는 정산 문제보다는 재계산을 문제로 내요. 그래서 아마 재계산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계산은 그동안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재계산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그때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예정 때 하는 안분계산이 있고 다시 확정 때 6개월치의 과세 표준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렸고 근데 정산이나 안분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계산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과세 표준 및 면세 비율. 그래서 우리가 24년 2기 때, 2기 때 면세 비율이 30%였는데요. 25년 1기 때 45%로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왜 2번 자료를 보여주느냐 하면은요. 면세 비율의 그 증가나 감소가 5% 이상이면 재계산을 하지만 5% 미만이면 그냥 변동이 없는 걸로 봐요. 즉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재계산이 아니면은 문제로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 증가했습니다. 면세비율이 증가하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증가하게 돼 있죠. 면세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여 주식회사 무풍해연은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번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자료 2는 24년 2기와 25년 1기 제품 매출 내역이고 면세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라. 수행과제 1번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을 하여 네, 재계산 문제 나왔죠? 1기 확정 그러면 4월부터 6월이죠. 신고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작성을 하러 가겠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셔서 부가가치세 1번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중간쯤에 있습니다. 딱 클릭하시고 기간은 1기 확정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이라는 기간을 입력해야 됩니다. 재계산이 어디냐 하면은 3번이 안분계산, 그 옆에 4번은 정산, 맨 끝에 있는 탭 5번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서입니다. 여기서 재계산을 해야 돼요. 네, 여기 명칭이 다 써 있죠? 여기는 정산, 여기는 안분계산. 네. 자, 재계산 내역에 왔습니다. 계산식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자료 2번에서 준 게 면세 비율이었잖아요. 예, 계산식 더블 클릭이 아니군요. 여기 클릭해놓고 밑에를 보세요. 메시지에 보시면 계산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건물이냐 또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이냐. 자, 우리가 지금 건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건물이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예, 구분에다가는 그냥 건물 써주시면 되겠네요. 건물. 품목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 20번이. 자, 그러면 아까 자료 1번에서 봤을 때 건물의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었죠. 10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에 체감률을 입력하는데요. 건물의 체감률은 1과세기간당 100분의 5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년은 과세기간이 1기와 2기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100분의 10, 즉 1년에 10%씩 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재무회계의 감가상각의 그 상각하고 개념은 같은데 거기에서는 정률법, 정액법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고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재계산에서는 상각률을 정해놨어요. 건물은 1과세기간당 100분의 5다 이렇게. 그래서 1년에 1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재계산을 최대 10년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 100분의 100이 되면 끝나니까. 자, 그래서 100분의 5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물은 100분의 5다.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여기다가 숫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경과된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는 것이냐 하면은 이 건물의 취득 날짜를 과세기간에 경과된 과세기간에서 빼고 자, 24년 4월이면은요. 24년도 1기 해당되죠. 예. 자, 그러면 24년 1기는 경과기간에서 빼고 24년 2기하고 이제 25년 1기하고 지금 우리가 신고하는 게 22기 예정신 우리가 지금 부가세 이번에 신고하는 게 1기 확정이죠. 그러니까 25년 1기. 그래서 경과가 지금 하나, 두 개 경과였어요. 과세기간이. 24년 4월에 취득한 건물은 경과된 과세기간을 어떻게 센다? 24년 2기, 그 다음에 25년 1기, 여기까지 세겠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2라고 입력하면 돼요. 기간수 2라고 입력하시면은 100분의 10이 경과되고 경감률 남은 경감률 이게 이제 경감률이라고 했지만 이 90%에 대해서 재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0%, 즉 100만 원에 10%면은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뺀 900만 원을 가지고 재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경감률은 여기서 우리가 과세기간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 비율입니다. 자, 아까 자료 2번에서 24년 2기 때 면세 비율과 25년 1기 때 면세 비율이 이와 같이 15%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증가니까 양수로 입력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5% 감소했다면 마이너스 15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자, 면세 비율이 15% 감소해가지고 23번에서 135만 원은 무슨 금액이냐면은 자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마이너스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고 가산 플러스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가산되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로 만약에 그 면세 비율이 감소했다면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증가되는 것이고 어, 이렇게 양수로 나오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135만 원이 어디로 가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 내역에 이와 같이 가산이 됩니다. 재계산에 의해서 135만 원이 가산이 돼가지고 원래 이제 불공제 사유별로 우리가
54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 불공제 사유별로 여기 뭐 공급가액과 매입세 이렇게 작성되잖아요. 그 합계에다가 요게 가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35만 원 매입세 불공제 건이 하나 있었고요. 다시 재계산 내역에 가서 또 하나 작성해야죠. 자, 이번에는 건물이 아니라 기계장치가 해당이 됩니다. 토지는 해당이 안 되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요 토지 제외하고 기계장치 500만 원 요 세액을 재계산할 겁니다. 자, 계산식은 이번에는 2번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 구분에다가 기계장치. 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500만 원. 자, 기계장치, 즉 건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체감률은 100분의 25예요. 100분의 25입니다. 그래서 1과세기간당 25%이기 때문에 1년이면 50%가 되잖아요. 그래서 2년만 재계산이 해당이 됩니다. 자, 경과된 과세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24년 1월에 매입했으므로 이것도 24년 1기는 빼고 24년 2기, 그 다음에 25년 1기 해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똑같습니다. 2. 그러면 50% 남았죠. 예, 여기 500만 원에 50%. 그래서 25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재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증감이 15% 여기다 15 입력하십시오. 15%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15% 증가한 부분을 250만 원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37만 5천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37만 5천 원.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172만 5천 원으로 합계가 나오죠. 그것이 이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172만 5천 원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저장해 두십시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 작업이 지금 수행과제의 1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재계산하는 거 여러분 처음 해보신 거니까요. 이것 또한 여러분이 적어도 3번은 반복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2번 보시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결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해라.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 18번에 만원 입력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4월부터 6월을 우리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한 다음에 여기 18번의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54번에다가 10 플러스 만원 엔터 칩니다. 만원 입력하고 닫아보세요. 만원 들어갔고요.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지금 여기 6번에 반영이 됐어요. 172만 5천 원. 이걸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저장 단추 누르시고 확인.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2번을 우리가 마친 거예요.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수행과제 3번은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일반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해라. 자, 무엇을 일반전표에 해야 될까요? 아까 건물, 그 다음에 기계장치에서 공제받지 못할 재계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뭐로 봐야 돼요? 취득원가로 봐야죠. 건물은 건물로,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로 취득원가로 봐야 되고, 대변은 뭐로 봐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가지고 취득원가에 가산해주는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걸 펴놓으시고 135만 원, 37만 5천 원을 메모를 해 두거나 아예 이걸 보면서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6월 30일에 날짜를 입력하시고요. 일반 전표 6월 30일 차변의 건물 쭉 가셔서 건물에 135만 원 입력하시고 또 차변에 기계장치 37만 5천 원 입력하시고 이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172만 5천 원을 1725 플러스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받았던 부분에서 면세 비율이 높아지면 불공제 비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고 또 공제받았던 안분 안분 계산했던 할 때 공제받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거기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분계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3번의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문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볼 수 있는 문제가 72회에 출제가 됐으니까요. 이 문제 반복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4번까지 문제를 다 마쳤으므로 실무수행 10개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실무수행 1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보세요. 일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러면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돼요. 작성해 놓으시고 명신전자의 전자 발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냐? 예, 매출의 전자를 클릭하시고 명신전자 공급가액 이거를 답안에 입력하시면 돼요. 3200000입니다. 다음 12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거래처는 모두 몇 곳이냐? 네, 매출 전자 거래처 매출처가 16이죠. 답은 16이 답입니다. 다음 1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조회. 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5월 25일자. 네, 5월 25일을 입력해 보세요. 계약의 해제였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입력 사유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러면은 여기에 수정세금계산서 눌러보면 수정입력 사유코드 4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에다가 4 입력하시면 답이 됩니다. 네, 닫아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조회. 제2기 예정 신고기간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 이자 금액은 얼마인가? 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2기 예정이므로 7월부터 9월로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거 조회해 보시면 보증금 이자가 이거죠. 254794를 답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254794. 다음 15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조회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납부세액 재계산 내역에 반영한 포장기계 경감률은 몇 %냐? 네,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재계산에서 포장기계에 대한 경감률은 50이었죠. 그래서 답에다가 5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에 확인되는 수익금액 제외 31번의 금액은 얼마이냐?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서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입력하세요. 1월부터 3월 기간으로 조회한 다음에 과표를 봐야 알 수 있죠. 과표. 과표에 가면 31번 수익금액 제외가 1500000이죠. 150만 원이 답입니다. 150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다음 17번을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조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의 세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죠. 정기신고에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16번 부가세 1725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18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번 난의 세액 18번 난의 세액 만원이죠. 그래서 10000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 7월부터 9월이죠. 9번 난의 금액은 얼마이냐? 네,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바꾸시고요.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신 다음에 9번 난의 금액 23 333 807이죠. 아니 틀렸다. 7월부터인데 예, 제가 기간을 잘못 넣었어요. 예, 7월부터 9월. 예, 저하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7월부터 9월로 다시 불러왔습니다. 9번 난의 금액 252-754-794. 예, 252-759, 252-754-794 이거 맞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된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금 불러온 게 2기 예정이죠. 1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는 면세니까 과표로 가봐야 돼요. 과표에 계산서 발급액 9천만 원 있네요. 계산서 수취 금액은 없지만 계산서 수취나 계산서 발급이 있으면 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죠. 1번은 해당됩니다. 다음 2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우리가 이 기타의 간주 임대료가 있으면 이거 제출해야 돼요. 네, 기타에 보면은 여기 작성 서식에 간주 임대료분이라고 보이죠? 네, 그래서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8번에
대손색 가감란에 숫자가 있으면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는 수령이니까 매입이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세액란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여기에 숫자가 있으면 제출해야 돼요. 네, 있죠. 13만 원에 13,000원. 그래서 20번은 3번 요것이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 자, 이제 결산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72회 결산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수동 결산입니다. 본사의 임시 판매장에 대해 11월 1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분 보험료 120만 원을 선납하고 자산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납하고 자산 처리했으면 그 당시 계정 과목은 물론 조회해보면 확실하겠지만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11월 1일 날. 자, 수행과제. 보험료의 기간 경과액을 계산하여 결산 정리분기를 입력하시오. 오랄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급 비용으로 잡혀 있을 텐데 보험료로 비용을 예상해야 될 금액은 얼마냐? 11월 1일부터 2달이 되겠죠. 그러면 6개월분 보험료가 120입니다. 25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이 120이면 1개월분이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치면 4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산을 해보면 이 40만 원을 보험료로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차변의 보험료. 본사 임시 판매장이니까 보험료 코드는 800번대로 해야 되죠. 그리고 대변은 선급 비용에서 자산에서 빼주는 겁니다. 자, 수동결산 40만 원짜리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전표 입력하는 거죠. 일반 전표에 가서 12월 31일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입니다. 821번. 거래처 조교 생략하시고 40만 원. 대변의 선급 비용입니다. 자산감소 대변에 40만 원. 자, 그러면 확실히 선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 건지 11월 1일 전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11월 1일 거 조회해 보시면 네, 선급 비용 잡아놓은 거 맞죠? 6개월분 120만 원. 그래서 12월 31일에는 2달이 경과했으므로 2달치를 보험료로 800번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고 선급 비용에서는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 저는 선급금이라고 그랬네. 선급금이 아니라 선급 비용입니다. 선급 비용. 네, 그래서 수동결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문제입니다. 자동결산.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하려고 한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당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생산부 거는 이제 제조경비의 퇴직급여에다가 얼마를 입력해 줘야 되느냐. 추계액이 5,230인데요. 현재 4천만 원이 설정돼 있대요. 그러면 123만 원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123만 원 메모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영업부 판매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여에다가 얼마를 입력해야 되느냐? 2,600만 원이 예정액, 추계액인데 1,200이 지금 있답니다. 그러면 1,200을 빼면 1,45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해야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쪽에 퇴직급여에는 1,450만 원을 입력해서 요걸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말 재고 현황,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요 평가 금액들을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와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를 하기 위해서 전표 추가 눌러주는 작업까지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1번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있죠.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생산부 거 입력하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쪽에 제조 원가라는 건 여기 원재료비, 노무비의 퇴직급여라고 있죠. 노무비 안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여기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1230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12300 플러스 입력을 해주는 거고 추가로 설정해 줘야 될 금액만. 그 다음에 영업부 거는 판매 관리비에 있는 퇴직급여를 찾아가야 돼요. 밑으로 가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퇴직급여가 어디쯤 있냐? 여기 잡비 밑에 있어요. 퇴직급여 가로 열고 전입액. 충당금 설정하는 추가 설정액을 여기 퇴직급여에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자, 얼마요? 1,450만 원이죠. 그래서 14500 플러스를 여기다 추가로 설정할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입력하겠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저 위에 있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찾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4,500만 원 입력해요. 45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제품이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래서 기말 제품 재고액 칸을 찾으세요. 여기다가 105 플러스 입력하시면 됩니다. 1억 500만 원. 자, 자동 결산 데이터 다 입력했으므로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전표를 만들어줘요. 예, 완료되었다. 네, 그러면 1, 2번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입력할 날짜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걸 실행합니다. 아니오로 항상 작성하세요. 여기서는 아니오 작성하시고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6 0228 처분 확정일에는 2025 0228 이렇게 날짜 입력하시고요.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표 추가 5건 추가되었다 하면 확인해 주시면 결산 문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무 수행 평가를 15개를 우리가 해야 돼요. 21번부터 35번까지입니다. 그래서 15개를 보통 아마 7분이면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7분 시간 한번 재드릴게요. 7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답을 찾아주시기 바래요.